서울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 정대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신미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이 박수도 쳐주시고 이거 감사합니다. 예. 미정 씨 얼마 전에 네. 책 내셨잖아요. 맞습니다. 낯선 곳에서 굿모닝이라고 하는 여행 에세이를 내셨는데 네, 여기 이미지가 뜨나요? 네. 예,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실 거라 네. 믿고요. 그런데 낯선 곳에서 이제 굿모닝 하는 거 말고 네. 그 낯선 곳 갔다가 네. 아예 이제 서울 집에 못 돌아온다. 오.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? 사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맞아요. 여행을 가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. 그렇죠. 바로 이제 북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분들인데요. 네. 서울시에만 전체 북한 이탈 주민의 20% 가까이가 살고 계신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수도권으로 보면 한 60% 가까이가 서울 수도권에 이제 밀집해서 살고 계시는 건데 오늘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. 네, 60% 가까이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서울과 수도권에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도 많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기는 합니다만 사실 제가 살면서 내가 일상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럼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?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.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생활은 어떤지,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먼저 온 통일을 어떻게 잘 이룩할 수 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거든요. 제가 그래서 오늘 네.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오. 첫 번째 분은 서울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경제 실태조사. 어떻게 살고 계신가, 어떤 삶의 질을 누리고 계신가를 면밀하게 조사하신 서울연구원의 문인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. 오. 여기 옆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열일을 하셨더라고요, 보니까. 네. 네, 안녕하세요, 박사님. 안녕하십니까, 문인철입니다. 예, 별로 안녕한 것 같지는 않으시지만 예, 잠시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남북관계를 전공했고요. 네, 현재는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이따 그 따끈따끈한 연구 저희가 여기서 들어볼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또 한 분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누구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20년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북한에서 이제 그 IT 일을 하다가 북한에서 왔거든요. 제가 지금 정착 3년 차 북한 이탈 주민 장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사실 저는 구면이에요. 네, 저도 구면이에요. 저도 구면입니다만 저도 한 1년 만에 만났거든요. 네. 근데 이분이 오신 지 뭐 3년도 채 안 됐습니다. 네. 3년 중에 저희가 한 2년을 입은 거 알고 있었어요. 네. 여러분 이분 재밌거든요. 그러게요. 코로나 직전에 네. 거의 북한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오셔서 가장 최근에 네. 이제 북한 사정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가장 최근에 또 서울에 또 정착을 하신 분이니까 가장 최근에 북한 이야기, 서울 이야기를 번갈아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남남북녀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전 이분을 보고 이제 훈남북남 이렇게 그냥 부릅니다. 부끄럽습니다. 이걸로 출연료는 까는 걸로. 못 본 새 말이 더 늘었어요. 저번 주에 오니까 말이 쑥쑥 노네요. 다음 주에는 진행하시는 거 아닌지. 그래서 사실 제작진에서 PT를 요청했다고 하는 후문이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오셨대요. 그래서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괜찮겠나 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탁 풀어서. 감사합니다. 아유 대단하십니다. 근데 배우고 싶습니다.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하, 조목조목 예, 하나씩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. 뜯어서 물어보도록 할까요? 네, 그러면 장혁 씨 방금 하셨으니까 좀 쉬시고 네. 문 박사님부터 먼저. 네. 제가 문 박사님 보고서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이거 조사하시면서 많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.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적인 분을 좀 꼽자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? 사실 몇 분 되시는데요. 성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. 한 분은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코인 바람이 막 불 때 그때쯤에 오셨나 봐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듣고 뭐 한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를 해가지고 코인을 샀는데 자고 일어날 때마다 계속 오르더래요. 그래가지고 그 뺐어야 되는데
그거를 가지고 돈을 주위 사람들한테 빌려서 더 했어. 네, 더 했어요. 더 하고 계속 올라서 이제 빼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폭락을 해가지고 아이고야. 그래서 이제 그 모아놨던 돈을 몇 천만 원을 날렸는데 빚까지. 네. 근데 참 제가 지금 약간 처음엔 웃으면서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빚을 갚으려고 사채까지 써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그 빚을 갚았고 거의 다 갚아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저기 이모 쪽인 것 같습니다. 그 북쪽에 계셔가지고 또 거기에다가도 또 송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형제가 있어요. 그래서 두 분이서 그래도 효자 여기서 효자는 성별을 특정한 게 아닙니다. 네. 심성이 착하신 그 형제인데 여기서 형제도 남자 아닙니다. 근데 보니까 그 두 분이서 그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돈 벌고 빚 갚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매일 그 북쪽에 계신 그 형제들 굉장히 그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맨날 좀 마음이 아프니까 아까 장혁 씨도 얘기하셨지만 그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프고 그러셔가지고 맨날 그 북쪽의 가족들 그 걱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. 그 제가 알기로는 송금 과정에서 거의 한 70% 그 이상도 이렇게 중간 브로커 해서 저기 하는데 어떠냐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단돈 뭐 10% 20%라도 가야지 우리 어머니 저희 마음이 좀 안심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낸다 하는 그게 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코인 얘기하면서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가다가 마지막에 저 포함 같이 계셨던 분들 좀 마음이 아팠고 그럼요. 또 한 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도시락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호텔에 납품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뭐 가구를 이렇게 좀 어떻게 중간에 이제 해외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 유통식으로 해서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폭삭 망해가지고 가진 돈을 가지고 지금 고깃집을 하겠다. 근데 본인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. 네, 그럼 안 먹을 거니까 장사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본인이 고기 좋아하면 더 문제. 근데 이제 본인이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왜 고깃집을 할 거냐 그랬더니 중간에 이제 택배를 좀 하셨다고 그래요.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코로나라고 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가는 고깃집마다 장사 잘 되더래요. 그래서 이제 고깃집을 하겠다 했는데 제가 좀 더 시장 조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. 네. 한편 또 장혁 씨, 아까도 저희가 소개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온 지 3년이 채 안 됐거든요. 근데 어찌나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그들의 삶, 고민 이런 거를 거의 뭐 박사님 수준으로 잘 맞아요. 이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탈 주민들 중에서는 좀 따끈따끈한 사람인데 이제 좀 적응은 하셨는지요? 제가 북한에서 30년을 더 살고 왔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어릴 적에 온 분들은 그 자기 세계관이 굳어지기 전에 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. 이질감이 없거든요. 그런데 30 지나서 오면 자기 것이 완고하게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그 가치가 충돌하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정착 3년 차가 되니까 상당히 좀 우울해지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딱 그때다. 네, 선배들이 네, 이게 그 한 2년 차까지는 뭔가 이렇게 신기하고 호기심 많은 것들이 저의 그 우울한 마음을 누르고 있거든요. 그런데 뭔가 이렇게 나도 이 사회에 궁금한 것도 좀 별로 없어지고 예쁜 걸그룹을 봐도 설레지 않고 이런 그 시기가 오니까 네, 마음이 되게 뒤숭숭해지네요. 네. 그렇구나. 근데 보통 회사나 어디 다녀도 3년 차가 위기라 그러잖아요.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그 3년 동안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서울 살면서 인상 깊었던 이웃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? 제가 정착 초기에 그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이제 정착 도움이라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. 그분들은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이 서울에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거든요. 근데 사실
북한 사회의 그런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이유 없는 호의에 대해 상당히 경계를 가지거든요. 네. 돼지고기까지만 진심이다. 네. 왜 나를 도와줄까? 도와주는 데는 나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냐.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그 거부감이 좀 들었어요. 네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친절하시지? 네. 교회 다니시는 분이 나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나? 뭐 이런 것에 대한 촉이 잔뜩 서 있었는데 2, 3년 지나면서 이제 오랫동안 그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사심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구나. 이런 천사 같은 분도 계시는구나. 이런 그 인간상을 이해하면서 사회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분이 참 계시군요. 나의 이웃도 그러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- 있잖아요.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데 참 그런 교훈인데. 맞아요. 그런데 이게 북한 이탈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이거 뭐 서울에 사는 분들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겪잖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사심 없이 이웃이 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각박한 현실이 많이 있는데 이 문 박사님은 어떠세요? 이거 조사하시면서 이게 보실 때 이거는 북한 이탈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도 문제인데? 이제 그랬던 거? 혹시 그런 거 좀 생각나시는 건 없으신가요? 이탈 주민 다수가 그러니까 사투리도 억양도 있지만 그 용어에서 외래어 그 영어식 그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좀 느끼고,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거나 혹은 뭐 단기 계약직으로 한다고 해도 영어식 어떤 그 명칭이나 표기를 제대로 뭐 읽지 못하고 혹은 뭐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풀어서 하면 되는 걸로 영어적인 어떤 지시를 단어를 섞어서 했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. 그때 이제 불편함을 좀 느끼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. 맞습니다. 장혁 씨는 문 박사님의 경제 실태 조사를 또 함께 들었잖아요. 저거 나도 공감돼. 이런 거 있었을까요?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아까 그 부채 부문에서 네. 주택 마련을 위해서 부채 비중이 대부분이 주택 때문에 부채를 많이 지더라고요. 그런데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 전세나 월세 개념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하거든요. 그러고 뭔가 이렇게 돈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참지 못해요. 뭔가 이렇게 줄줄 샌다는 착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본인의 능력과 좀 맞지 않게 집을 사려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고,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 살게 되는 그 국가의 혜택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더 심하세요. 네. 왜냐하면 이걸 빨리빨리 내가 벗어나서 집을 사는 게 이 사회원의 그 구성원으로 제대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거는 사실 저도 좀 탈북민 그 고향 분들하고 얘기를 좀 더 나눠서 조금 더 자립할 때까지 그 국가의 혜택을 좀 더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. 그 이부자리 보고 밝기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자산이 축적된 게 없는데 무작정 청약 놓고 돈을 갚느라고 인생이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. 네. 그럼 문 박사님께서는 경제 실태 조사를 직접 또 해보셨잖아요. 그러면 그래 이게 진짜 좀 문제다,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냥 시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? 일단은 그 직업 훈련 같은 경우들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, 그냥 뭐 손쉽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직업 교육 훈련한다고 하면 뭐 제과제빵도 하고 미용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가서 해보면 그거를 이제 해서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시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막상 나오면은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직업교육 훈련 받으면서 시간도 보내고요. 또 나와서 그 관련된 또 취업을 하려고 또 시간 보내고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것도 배워야 된다고 또 다른 데 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고 지나고,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실 돈이 좀 필요한데 계속 이제 돈 좀 쓰게 되고 좀 어렵고 막 이런 것들. 현실에 좀 이렇게 그들의 어떤 필요에 맞는 직업 교육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
정보가 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오, 그러니까 맞아요.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운전 관련된 일도 하고 싶다고 하시고 뭐 중장비도 하고 싶고 뭐 심지어는 뭐 공무원, 뭐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선호도가 좀 있는데도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용을 배운다거나 제과 제빵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실제 현실하고는 좀 그들의 니즈를 반영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문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네. 우리들도 그냥 하면서 근데 계속 더 직업 교육 뭐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최근에 뭐 자격증 또 따셨다고 또 저요? 저요? 네. 네, 저도 뭐 인생 2모작, 3모작 준비해야죠. 네. 말 가르치는 자격증을 또 따셨다고. 네. 네. 그리고 또 저는 애가 넷이니까 가끔 하는 생각이 네. 애 넷을 키웠으니까 이 실기 시험 같은 거 한번 테스트만 보고 보육교사 자격증 그런 거 주면 안 되나? 오. 나 잘하거든. 나 애 넷을 키웠으니까 누가 나보다 애 많이 키워봤겠어요 실제로. 기저귀 갈고 먹이고 뭐 그런 거 다 돌보고 하는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. 몇백 시간 했단 말이에요. 이제 그 실기 시험 한 번 정도 딱 하고 이렇게 보육교사 자격증 같은 거 주면은 나도 인생 이모작에 참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. 근데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은 말씀 따르면은 자기 했던 거와 배경과 상관없이 그냥 여럿이 그냥 해야 되는 것, 권유되는 것 이제 이런 거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맞아요. 적성도 잘 못 찾고 그리고 또 힘은 힘대로 들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. 또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뭔가 좀 높이 올라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거든요. 네. 그래서 본인의 뭐 취향이나 뭐 니즈와는 맞지 않는 높은 성취를 이룩하고자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이뤄도 뭐 약간 좀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방황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건 경험담인가요? 저는 아직 그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네,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. 그 실제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 라이선스 직업들이 있잖아요. 사회가 그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선호의 직업들, 뭐 CPA라든가 무슨 변호사라든가 그리고 의사라든가 실제로 이런 직업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의 만족감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더라. 그러고 본인이 꼭 이 길만이었어야 됐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한두 번씩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이들이 정말로 원해서 이 직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제일 좋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의사가 최고야.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적성도 생각 안 해보고 막 도전해가지고 맹목적으로 직업을 잡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. 그래도 그 고소득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지 해서 지금 석사과정 다니고 있는데 역시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건 좀 어렵네요. 그래서 박사님들 많이 존경스럽고요. 네,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경이감을 느낍니다. 갑자기요. 바로 옆에 또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. 네. 경제 실태 조사를 하셨으니까 아까 뭐 질문만 3개월이 걸렸다고. 조사만 3개월 넘게 3, 네, 4개월 이거 하신 질문 것 같아요. 뽑는 것만 3개월이 그렇죠, 걸렸다. 맞아요. 네.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내셨는데 조사를 직접 해보시면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, 이 점에서는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해지네요. 우선 설문조사는 업체가 했고 예, 집단 면접을 하면서는 그때 좀 많이 경험이 있었고요. 예. 희망이라는 표현이 사실 좀 제 입장에서 오만한 말 같아요. 그러니까 그들이란 표현도 그렇죠. 정말 우리 국민이고요. 뭐 아까 장혁 씨도 이렇게 이탈 주민을 부르는 지칭하는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. 아무튼 그 이탈 주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기들을 뭐라고 할까요? 특권의식이 있다거나 우리한테 뭔가 더 혜택을 더 줘야 되거나 우리는 다른 체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니네들이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차별하는 너네들이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사회 통합,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. 같이 좀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. 항상 자본주의니까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. 뭔가 좀 더 자기네들 어떤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.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뭐 거창한 거를 이분들이 바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.
우리가 조금만 이분들을 우리 정말 하나의 국민,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근데 조금만 세심한 배려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세심한 배려라는 거는 불쌍하다의 개념이 아니고요.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종종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 뭐 지하철에서 계단 올라갈 때 그 건장한 그 등치 좋은 이 남성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좀 약간 버거워하는 큰 짐을 들고 왔을 때 좀 같이 도와주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뭐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고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좀 관심 가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. 하나의 우리 사회니까. 근데 그 도움을 받는 그분도 고맙다고 느끼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탈 주민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경험한 이탈 주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갖고 우리한테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느낌보다도 조금만 배려해주고 좀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도 좀 열심히 살려고 한다.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열심히 한 만큼 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. 맞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좋은 말씀입니다. 근데 지금 저희보다 더 눈을 빛내면서 왜 우리한테 질문 기회 안 주는 거야?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질문을 좀 받아볼까 봐요. 예. 장애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궁금했던 게 정체성이나 사고방식에서 오는 혼란, 거기서 드는 공허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. 이런 게 경제 같은 물질적 측면이 좀 다른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상담이라든가 정신보건 사업같이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서 좀 질문드렸습니다. 그 북한 이탈 주민들 대부분이 사실 그 PTSD 같은 걸 갖고 있어요. 그 북한 정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도망쳐 왔지만 계속 잡으려고 온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아직도 꿈을 꾸면 북한 정권에 가서 이렇게 쫓기는 꿈을 꿔요. 제가 북한 정권에 크게 뭐 해대는 짓도 한 게 없는데 온 지 3년이 됐는데도 그 꿈에서 자꾸 고향으로 가잖아요. 고향으로 가면 자꾸 걔네들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 사실 고향이라는 거는 가볼 수 없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가보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깨끗한 기분이 못 갔거든요.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상담을 조직해 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그 PTSD에 대한 측면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. 그런데 이건 사실 어떤 상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기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그 북한 이탈 주민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집단주의 가치관이거든요. 네, 그냥 모든 것을 집단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그 부족하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 견디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교육받았거든요. 네, 그리고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에 익숙이 됐고 근데 좀 솔로 플레이에 익숙돼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.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해주면 좀 더 선명하게 알기 쉽게만 해주면 사회를 좀 더 이해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보통 수능 꿈꾸거나 군대 다시 가는 꿈꾸거나 그래야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데 고향 꿈을 꾸는데 이 압박감을 느낀다. 이거 참 웃지만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. 비정 씨도 어디 해외 여행지 갔을 때 낯선 곳에서 이제 굿모닝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 생각 꿈 스튜디오 꿈 나와가지고 막 한 적 있어요? 벌써 월요일이라고 이런 그렇죠. 이런 꿈을 꿉니다. 월요일 늦었어. 다시 돌아가야 돼. 아이고 참. 그렇군요. 뭐 저희가 유쾌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런 질문 너무 거대한 담론인 것 같긴 한데 먼저 좀 던져주세요. 예,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네. 나에게 통일이란? 와. 저는 통일을 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통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거창하게 뭐 체제 이런 것보다도요, 좀 우리가 북쪽에 가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요. 북한 쪽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남쪽에 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지나서 좀 유럽도 좀 갈 수 있고,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. 그리고 당연히 왕래를 한다는 거는 그쪽에 가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, 거기에서 좀 살 수도 있고요. 그쪽 북쪽도 당연히 이제 남쪽에 와서 경제 활동할 수 있고, 좀 살 수 있고. 뭐 이런 상태가 돼야지 좀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오, 좋습니다. 북한 여행 가서 여행책 쓰고 싶어요. 북한 맛집 소개.
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처럼 이제. 네. 아. 꿈꿔봅니다. 그러네. 시리즈가 되겠네. 낯선 곳에서 네. 공부니. 예. 장혁식의 통일이란.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랑 맥락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저에게도 통일은 집으로 가는 이야기이거든요. 그래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사실 제가 여기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굳이 통일이 안 돼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그 고향 친구들을 다시 만날 이유가 없으면 제가 열심히 살아서 보여줄 사람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사회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훌륭하게 살아야 될 이유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. 감명 깊습니다. 예. 저희가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오늘 서울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 첫 번째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정말 기대가 좀 됩니다. 예, 서울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은 경제 실태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취업 진로, 직장, 주거, 여가 각 분야별로 또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생활과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좋게 나아갈 방향이 뭔지 하나하나 우리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울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